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핵심 이론 네 번째 CNC 공작법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에서 이 CNC 공작법 및 안전관리는 꼭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계 공작 기계가 있습니다. 자, 기계 공작 기계는 제어 방식이 나눠집니다. 자, CNC의 제어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CNC의 제어 방식은 위치 결정 제어와 직선 절착 제어, 그 다음에 윤곽 절삭 제어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면, 자, CNC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해서 사지산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위치 결정, 직선 절삭, 윤곽 절삭을 주고 아닌 것을 찾으면 되는 문제와 또한 이런 내용들을 낸 다음에 이것은 CNC의 제어 방식 중 어떤 것인지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로 드릴링 머신이라든지 스폰 용접, 펀치 프레스 등에 적용하는 CNC의 제어 방식은 위치 결정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NC 제어 방식에는 위치, 또한 직선, 그 다음에 윤곽 절삭이 있다라는 거 꼭 암기하시고 CNC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묻는 문제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NC 공작기계 제어 방식, 즉 제어 방식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즉 서버 제어 방식에는 크게 개방 회로 방식, 그 다음에 반폐쇄 회로 방식, 그 다음에 폐쇄 회로 방식, 복합 회로 방식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면 먼저 여러분들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주어주고 이것은 CNC 공작 기계의 서버 제어 방식 중 어떤 제어 방식인지 맞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림을 주어주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런 내용은 CNC 공작 기계의 무슨 제어 방식인지 푸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림도 암기하셔야 되고 내용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자, 이쪽 밑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현대화되면서 지금 복합회로 방식이 가장 정밀한 고정밀도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가장 단순히 개방 회로 방식은 자, 피드백 장치 없습니다. 자, 지금 밑에 보는 반폐쇄 회로 장치라든지 아니면 폐쇄 회로 장치. 자, 반폐쇄 회로 장치를 보면 이렇게 서버부터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자, 이 피드백을 해주는데 개방 회로 방식은 그림을 보면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공 정밀도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현재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그림을 주어주고 이것은 무슨 제어 방식인지 맞히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간혹 내용을 이렇게 워딩으로 쓰고 이것은 무슨 회로 방식인지 무슨 제어 방식인지 맞히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반폐쇄 회로 방식은 자, 모터에 내장된 타코 제너레이터, 즉 모터에 내장된 이 서브 모터에 내장된 타코 제너레이터로 즉 속도를 검출하고 그래서 속도를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엔코더로 위치도 이렇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반폐쇄 회로 방식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바로 이 폐쇄 회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폐쇄 회로 방식은 자, 모터에 똑같이 아까 반폐쇄처럼 모터에 내장된 타코 제너레이터가 속도를 검출하고, 자, 이번에는 자, 위치 검출이 즉 기계의 테이블에 부착, 이 스케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스케일이 나오면 여러분들 폐쇄 회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스케일에 부착된 것을 통해서 위치를 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반폐쇄회로는 서버 모터에서 위치까지 검출을 했는데 폐쇄회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스케일이 부착돼서 이 스케일에서 위치를 검출해서 피드백 해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합 회로 방식은 반폐쇄 회로와 자, 그 다음에 폐쇄 회로 방식을 합쳐진 고정밀도 제어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물론 고가가 되겠죠. 가장 고정밀도에 요구하는 건데 바로 복합 회로는 폐쇄와 자, 복합 회로는 이 반폐쇄와 폐쇄 회로 방식을 둘이 섞어가지고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도 보시면 여러분들 반폐쇄 회로처럼 AC 모터에서 속도를 검출하고 위치를 검출하고 그 다음에 폐쇄 회로에서 이 스케일에서 위치를 검출해서 피드백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 그림으로 꼭 암기해 주시고 또한 내용도 암기하셔서 이게 무슨 CNC 공작기계의 제어 방식인지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므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서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핵심 예제 1-1을 보면 그림을 주어주고 또한 내용도 위에 써주고 이게 무슨 서버기구 즉 CNC 공작기가 어떤 제어 방식인지 맞추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AC 서버 모터에서 속도를 검출하고 이 기계에 부착된 스케일에서 위치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정답은 폐쇄 회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자, CNC 공작기계 세 가지 제어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CNC 공작기계의 세 가지 제어 방식은 자, 위치, 직선, 윤곽 절삭입니다. 자, 원호 절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필기 시험에 합격하시면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에 아마 CNC 프로그램, 자, CNC 선반에서 프로그램을 짜든지 아니면 머신링 센터 프로그램을 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실기할 때도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 공부하실 때도 CNC G코드라든지 M코드 또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암기하셔야지만 프로그램 짜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CNC 프로그램의 기초에 앞서서 자, 우리가 범용 선반이나 범용 밀링은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CNC 공작기계 즉 CNC 선반 및 또한 머신링 센터는 우리가 프로그램 짠 거를 가지고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 즉 G코드와 M코드에 맞춰서 가공 경로를 따라 가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물론 수동 프로그램도 있고 자동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기초를 잘 알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실기시험 보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좌표계에는 크게 기계 좌표계, 그 다음에 공작물 좌표계, 구역 좌표계가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세 개이기 때문에 CNC 프로그램의 좌표계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내용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비가 있으면 장비의 기계 제작사, 즉 예를 들면 화천이면 화천 선반, 두산이면 두산 선반, 아니면 위하면 위하 선반 이런 기계 제작사가 제작사가 일정한 위치에 정해놓은 점을 우리가 그 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기계 원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작물 좌표계, 이 공작물 좌표계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실기시험 보실 때 사용하실 텐데 자, 공작물 좌표계는 공작물 가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프로그램자, 즉 수험자가 설정하는 좌표계입니다. 즉 프로그램을 어디서부터 짤 건지, 즉 프로그램 원점, 이 원점을 가공하는 사람이라든지 수험자가 정해놓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공작물 좌표계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도면과 같이 가공되도록 이 프로그램 원점과 공작물의 한 점을 일치시키는 좌표계를 우리가 공작물 좌표계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실기시험 보실 때도 이 공작물 좌표계를 사용하실 겁니다. 자, 구역 좌표계는 단순히 공작물 좌표계로 프로그램 되어 있을 때 특정 영역의 프로그램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좌표계로 구역 좌표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원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 원점, 자, 보통 도면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원점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게 프로그램 원점이죠. 자,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면상의 임의의 점을 프로그램상의 절제좌표의 기준점으로 정한 점을 우리가 프로그램 원점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은 공구가 도면을 따라 움직인다고 가정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자,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원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 원점으로 이 원점을 기준으로 A점이라든지 B점을 프로그램 할 때 사용하는 원점을 프로그램 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원점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 CNC 공작기계 지령 방법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 절대 지령 방식, 그 다음에 중분 지령 방식, 혼합 지령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공작기계의 지령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또한 지금 전부냐 지령 방법이 틀린 것은 해서 찾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절대 지령 방식은 자,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직교좌표계의 좌표값을 입력하는 방식이고, 자, 증분 지령은 현재 공구 위치를 기준으로 끝점까지 XYZ의 증분값을 입력하는 방식인데, 자, 혼합 지령은 앞에 두 개 말한 절대하고 증분을 섞어서 혼합하여 지령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자, 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할 때 직선 이동이죠. 자, 절대 지령은 이 원점, 이 A에서 지금 현재 B점으로 가겠습니다. B점으로 가는데 이 원점을 기준으로 절대 지령은 이 B점을 지령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절대 지령은 X, 자, 이 B점의 X값은 50이 되겠고, 자, Z값은 20이 되겠습니다. 자, 즉 절대 지령은 이 B점, 자, A에서 B로 갈 때 절대 지령, 즉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이 B점을 지령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B가 다시 이렇게 C로 간다고 치면, 자, 절대 지령에서는 바로 X는 바로 0이 되겠죠. 0이니까. 그 다음에 Z.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X는 2점이니까 X는 30.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Z값을 봤으면 0이기 때문에 Z는 0,0. 이게 바로 절대 지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분 지령은 무엇이냐면, 증분 지령,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증분 지령은 현재의 공구 위치를 기준으로 지령하는 것입니다. 자, 절대 지령은 어디로 가든 이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지령하기 때문에 그 원점인 거고, 증분 지령은 자, A에서 지금 현재 B점으로 갈 때 증분 지령으로 지정할 때는 이 B점으로 갈 때 이 A점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A점이 기준이 됨으로써, 자, 또한 여러분 선반에서 절대 지령은 X하고 Z값을 써주고, 자, 선반에서 증분 지령을 썼을 때 X는 U, Z는 W 값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CNC 공작기계 컨트롤러가 X하고 Z를 썼으면 절대 지령이고 U하고 W를 썼으면 증분 지령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증분 지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에서 B로 갈 때 그 전에 있는 점, 즉 A점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즉 A점이 기준이 되면서, 자, 절대 지령을, 증분 지령을 보면, 자, U값, 즉 X에 해당하는 U값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20만큼 그래서 U20이 되겠고 자 더블은 이 A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니까 자 50에서 20 쪽으로 갔으니까 W는 마이너스 3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에 B에서 이번에 C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C를 지령할 때 증분지령은 다시 B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B가 기준이 되니까 자 X값인 U 자 X값은 U는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고 자 W값도 이렇게 뒤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컴마가 되겠습니다. 자, 혼합 지령은 절대 지령하고 증분 지령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X50, W-30, 또한 U20, 또한 Z20. 자, 그래서 이 지령 방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절대 지령은 이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자, 어디 점이든 이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지령하는 방식을 절대 지령 방식이고, 증분 지령은 그 전에 있었던 점을 기준으로 지령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드레스를 쓸 때, 자, 절대 지령은 XZ, 증분 지령은 U하고 W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1번. 자, CNC 공작기계 좌표기의 이동 위치를 자, 지령하는 방식. 자, 지령하는 방식은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자, 프로그램 원점이 기준이 되는 절대 지령 방식과 그 다음에 종전에 그 전에 있던 점을 기준으로 하는 증분 지령 방식 또 이 두 개를 합쳐서 쓰는 혼합 지령 방식이 있습니다. 정답은 자녀 지령 방식이 되겠죠. 자, 2-2번. 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작성자가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하기 위하여 공작물 좌표의 원점과 일치시키는 것. 자, 공작물 좌표가 원점과 일치시키는 것은 자, 프로그램 원점이 되겠습니다. 자, 기계 원점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기계 제작사가 만든 것. 자, 기계 제작사가 만드는 원점을 기계 원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정의 및 구성. 자, 프로그램이 어떻게 정의되고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소라고 합니다. 주소, 어드레스. 자, 어드레스는 프로그램을 어떤 주소로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번호는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실기시험 볼 때 본인의 비번호로 프로그램 번호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 프로그램 번호는 자, 알파벳 5 방금 본 것처럼 어드레스 5고 숫자 4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5, 1, 2, 3, 4 보통 나중에 시험을 보면 여기를 본인의 비번호로 사용하거나 감독관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번호는 어드레스는 5가 되겠고 자, 전개 번호가 있습니다. 전개 번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블록이 전개될 때마다 그 전개 번호를 사용하는데 그건 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준비 기능의 G 예를 들어 G00이라든지 할 때 이 G를 우리가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G01 할 때 준비 기능인 이 G를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자, 좌표는 X, Y, Z, U, V, W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반에서 절대 지령, 절대 방식일 때는 X, Z. 자, 그 다음 머신인 센터는 세축이 된 X, Y, Z를 씁니다. 그 다음에 증분 방식의 선반에서는 U, W 되겠고 그 다음에 머신인 센터는 세축이 때문에 U, V, W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축 A, B, C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원호 지름할 때 반지름 R 말고 IJK로도 지령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좌표 IJK와 그 다음에 원호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R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송 기능은 F하고 E가 되겠고 보조 기능 중요합니다. 보조 기능 M 기능은 M으로 쓰겠고 주축 스핀들 S 공구 기능 T 툴입니다.
자, 휴지 기능 XPU가 일시정지입니다. 휴지 기능은 일시정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번호는 P가 되겠고, 전개 번호, 그 다음에 반복 횟수, 보조 프로그램을 몇 번 반복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주소는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말했듯이, 자, G00 있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소로 하겠습니다. 주소. 그 다음에 이 주소 뒤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수치라고 합니다. 수치. 자, 이 수치에 소수점을 사용하는데, 소수점은 거리와 시간 속도의 단위를 갖는 것에 사용되는 주소로서, 자, x, y, z, u, a, b, c, i, j, k, r, f의 수치에만 소수점이 가능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기계 설정에 따라,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 소수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공작 기계에서는 G20.0 이렇게 점 뒤에 0을 붙였는데,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 G0, 자, 다시 하겠습니다. 수치 x20.0 할 때 이렇게 .0을 과거에는 장비에 붙였는데, 요즘 장비들은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20점만 써도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단어가 있겠습니다. 단어. 자,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워드라고 하죠. 자, 워드인데, 자, 예를 들어 아까 x에 200, 자, 점 뒤에 안 붙여도 하겠습니다. 자, 이 x는 바로 어드레스, 주소가 되겠고, 자, 이것은 우리가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주소하고 수치를 합쳐서 우리가 단어라고 합니다. 단어. 자, 예를 보겠습니다. x 200점 있을 때 주소는 x. 아까 주소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죠? x, r, f, m, x, y, z 이런 주소를 나타내고, 자, 주소 뒤에 수치가 붙겠습니다. 이 수치. 그래서 이 주소하고 수치를 합쳐서 우리가 단어라고 합니다. x200 말고 예를 들어 G20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G04에서 G는 주소가 되겠고, 자, 04는 수치가 돼서, 자, 이 G04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령절보다는 우리가 블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블록. 자, 블록. 자, 방금 말했듯이 주소하고 수치가 합쳐져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블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블록이 끝나는 점에 우리가 EOB라는 걸 찍습니다. 자, EOB 영어로 보면 End of Block. 그래서 보통 이 세미콜론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개번호, 그 다음에 준비기능, 좌표, 이송기능, 주축기능, 공구기능, 보조기능, 이런 하나의 단어들이 모여서 블록이 되는데, 이 블록 뒤에 블록이 끝났다는 EOB를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먼저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여기 G는 주소가 되겠죠. 주소. 그 다음에 명령은 우리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00은 단어, X20.0도 단어, Z0도 단어. 이 단어가 모여져서 블록이 됩니다. 이 블록. 자, 이 블록이 끝나는 end of EOB를 붙여줬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프로그램은 전개번호가 없는데, 여기에 전개번호 01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블록 하나하나마다 전개번호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블록 하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들이 모여서 블록을 이루고, 블록의 끝은 EOB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N24는 전개번호가 되겠고, G71은 단어, 자, G라는 주소와 71의 수치, 자, U1.5도 단어, R0.5도 단어, 하나의 블록이 끝내서 EOB로 마감하고 하나의 블록이 되겠습니다. 이런 블록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자, CNC 프로그램에서 단어입니다. 단어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단어는 주소 플러스 수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정답은 4번. 어드레스, 주소 플러스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모여서 블록이 되고, 블록은 EOB가 EOB로 엔드 오브 블록을 붙이게 되겠습니다. 자, 3-2번. CNC 선반에서 N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소수점을 사용할 수 있는 어드레스만 구성하는 것은 자, 1번입니다. XURF. 자, XURF.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암기하셔야 될 게 소수점을 사용하는 것은 X, Y, Z, A, B, C, I, J, K, R, F. 자, 요즘 장비들 이런 파라미터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 문제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CNC 프로그램의 주요 주소. 자, 먼저 중요한 준비 기능이 있겠습니다. 자, 준비 기능은 예를 들어 뭐 G00이라든지 G04, G28 이런 것으로 제어 장치의 기능을 동작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G와 두 자리 숫자로 나타내는데 자, 여러분들 중요할 것은 준비 기능에는 자, 원샷 G코드, 즉 1회 유효 G코드와 연속 유효 G코드가 있습니다. 자, 가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되는 게 자, 1회 유효 G코드는 자, 지령된 블록. 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블록인데 이 블록 안에서만 자, 이 블록 안에서만 유효한 것은 바로 원샷 G코드, 1회 유효 G코드고 자, 한 동일 그룹 내 다른 G코드가 지령될 때까지 유효한 기능을 우리가 연속 유효, 모달 G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준비 기능 G01 직선 가공입니다. 자, G01은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직선 가공인데 자, 이 G01을 한번 지령함으로써 이 뒤에 있는 것도 다 직선으로 갑니다. 즉 모달 G01은 모달 G코드 G코드입니다. 자, 모달 G코드인데 자, 여기 보시면 동일 그룹의 다른 G코드가 지령될 때까지 유효한 기능. 자, 동일 그룹이라는 것은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G01하고 G00하고 동일 그룹입니다. 동일 그룹. 이렇게 동일 그룹이 나오기 전까지 G01을 한번 지령해주면 그 밑에 블록까지 다 유효한 것을 우리가 모달 G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 G04라고 있습니다. 자, 이 G04는 모달 G코드가 아니라 원샷 G코드, 즉 일시정지로 이 블록에서만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이 블록에서만. 자, 그러면 이 G00은 모달 G코드로 한번 지령해주면 동일 그룹이 나오기 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맨 끝에 있는 이 지령 X50.Z5는 바로 G00이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달 G코드, 즉 이 연속 유효 G코드가 많을까? 아니면 1회 유효 G코드가 많을까요? 자, 정답은 바로 연속 유효 G코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원샷 G코드를 암기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원샷 G코드는 G04, G28, G50, G70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원샷 G코드인 것은 다음 중 연속 유효 G코드가 아닌 것은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일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자, CNC 선반의 준비 기능 G코드가 있습니다. 자, G00부터 쭉 있는데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룹이 바로 그 그룹입니다. 즉 이 동일 그룹이 나오기 전까지 유효한 것을 모달 G코드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주축 기능이 있겠습니다. 주축 기능. 자, 주축 기능은 S로 표현하는데
자, 주축의 회전 속도를 지령하는 기능으로 영문자 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G96의 절삭 속도 일정 제어라든지 또한 G97의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라든지 함께 지령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선반에서 G96은 절삭 속도 일정 제어입니다.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거. 자, G97은 회전수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주축, 자, 지금 S100, 그 다음에 S1000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 주축 기능이 써 있을 때 그 앞쪽에 뭐가 써져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여기는 G96, 여기는 G97. 자, G96이 써져 있기 때문에 주축 속도 일정 제어기 때문에, 자, 이 M03은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정회전입니다. 정회전. 자, G96. 자, 처음에 보면 주축 속도 일정 제어 G96 뒤에 S100이 써 있으면 이 S100은 주축 속도, 즉 100m 민이 되겠습니다. 절삭 속도 100m 민이 되겠고, G97에 S 뒤에 뭐 숫자가 써져 있으면 지금 S1000이죠. G97 회전수 일정 제어 뒤에 S1000이 써 있으면 1000 RPM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96 뒤에 나온 S 숫자는 절삭 속도가 되겠고, G97 뒤에 나온 S 숫자는 RPM 회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송 기능 보겠습니다. 자, 이송 기능은 자, 이송 속도를 지령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뭐 선반에 공구가 이동할 때 그 이동 속도를 지령하는 기능으로 우리가 피드 F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F 값도 보면 회전당 이송과 또는 분당 이송 지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NC 선반하고 머신 센터의 회전당 이송과 분당 이송이 다른데, 자, CNC 선반을 보시면 먼저 G98은 분당 이송, 그 다음에 분당 이송을 보시면 분당 몇 밀리미터 가는지 단위가 되겠고, 자, G99는 회전당 이송이 되겠습니다. 한 바퀴당 몇 밀리미터가 가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G98, G99, 예를 들어 G99 홈가공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할 때 우리가 회전당 이송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머신 센터에서 G94는 분당 이송이고 G95는 회전당 이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표가 쳐져 있는데, 자, 머신인 센터든 CNC 선반이든 전원을 공급하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바로 CNC 선반에서는 회전당 이송이고 머신인 센터에서는 분당 이송이 되겠습니다. 자, 공구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기능은 T인데, 자, 공구 기능은 영문자 T와 두 자리 숫자로 나타냅니다. 자, CNC 선반에서는 자, 예를 들어 공구 T, 자, 이렇게 지령하게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 T0101 하면 뒤에 나오는 01은 공구 선택 번호, 자, 1번 공구를 선택하게 되겠고, 자, 앞쪽에 나오는 01은 공구 보정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공구 번호와 보정 번호를 보통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T0101, 예를 들어 뭐 T0202, T0002는 자, 이 보정을 취소하라는 뜻입니다. 00은. 자, 그래서 반드시 CNC 선반에서는 T 다음에 공구, 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 다음에 나오는 네모는 공구 선택 번호가 되겠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공구 보정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자, 1번 공구를 선택을 하고 01 보정을 하게 되겠고, 예를 들어 1번 공구를 선택하고 00을 해주면 보정 취소가 되겠습니다. 보정 취소. 자, 그래서 T 다음에 나오는 것은 공구 선택 번호, 1번 공구인지 2번 공구인지 3번 공구인지. 자, 여러분들 보통 실기시험을 보시면 4개의 공구를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황삭,
그 다음에 정삭, 그 다음에 홈바이트, 그 다음에 나사바이트.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01, 03, 04, 05 이렇게 사용해서 여러분들 정삭 툴, 예를 들어 정삭 툴을 불러올 때는 예를 들어 T03, 03을 쓰면 이 3번 정삭 툴을 불러오고 거기에 3번 보정을 매겨서 이렇게 공구를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자, 머신 센터의 같은 경우는 M06을 써주고 자, T 다음에 공구 번호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명령된 블록에서 한 해에 유효한 1회 G코드. 자, 한 해에 유효한 1회 G코드는 원샷 G코드가 되겠죠. 자, 3번 G04는 대표적인 원샷 한 블록 안에서만 유효한 G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4-2번 자,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자, 선반입니다.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의 G코드. 자,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 G코드는 바로 2번 G9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96은 절삭 속도 일정 제어가 되겠고, 자, G98은 분당 이송, G99는 회전당 이송이 되겠습니다. 자, G97은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이기 때문에 이 뒤에 S 뭐 100이 나오면 이 100이라는 숫자는 회전수 일정 제어이기 때문에 100 RPM이 되겠죠. 회전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NC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C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좌표계 설정 및 최고 회전수 제한입니다. 자, 좌표계를 설정해 주는데 여러분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그램 원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원점, 즉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프로그램 원점을 놓고 가공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 원점을 장비에 알려주는 게 이 장비에 이 원점을 어디로 잡았다 거기로부터 절대지령을 해서 프로그램을 짰다 그 원점을 장비에 알려줘야지만 그 장비가 그 원점을 기준으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 원점을 장비에 알려주는 것이 바로 좌표계 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좌표계 설정의 최고 회전수는 자, 우선 좌표계 설정 및 최고 회전수는 G50을 쓰겠습니다. G50. 자, 그래서 형식은 G50 좌표계 프로그램 원점인 X, Z 그 다음에 최고 회전수를 정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최고 회전수는 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지름이 한없이 작아졌을 때 회전수가 너무 상대적으로 회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회전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주축 회전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공식 기억하시죠? V는 1000분의 파이 dn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은 파이 d분의 1000v가 되겠죠. 자, 이 회전수, 즉 이 회전수가 한없이 작아져서 이 지름이 작아질 때 이 회전수가 엄청나게 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회전수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최고 회전수를 정해주는 것을 G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50에서 최고 회전수를 정해주는데 이 최고 회전수 이상이 되지 않도록 최고 회전수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원점을 여기에다가 정했습니다. 이 원점을 장비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원점, 자, 지금 이쪽에서부터 자, Z값, 그 다음에 여기 X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Z값은 150, 그 다음에 X값은 우리가 지름값으로 하기 때문에 1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고 회전 설정 및 좌표계 설정인 좌표 G코드 G50을 써주고 그 다음에 X150, Z150
스피드 1200rpm, 최고 RPM은 1200rpm. 즉 시작점은 공작물 원점에서 X방향으로 150mm, Z방향에 150 위치한 점이고 주축의 최고 회전수는 1200rpm으로 제한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G50, 주축 좌표계 설정 및 최고 회전수 제한이라는 것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G28 자동 원점 복귀가 있겠습니다. 자, 자동 원점 복귀는 G28, X나 또한 증분지령인 U, Z나 증분지령인 W를 쓰게 되겠습니다. 자, 원점 복귀를 지령할 때 급속 이동 속도로 움직임으로 가공물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 경유점을 경유하여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이 중간 경유점의 위치를 지령할 때 증분지령을 사용하는 것이 충돌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자, 기계 원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기계 원점이 여기 있을 때 공작물에 거의 다 가공이 끝나고, 이 가공이 끝났을 때 바로 중간 경유점을 경유하지 않고 급속 이동으로 기계 원점을 이렇게 이동하면 장비가 이 공구하고 공작물하고 부딪히게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중간 경유점. 이 중간 경유점을 지령해 줌으로써 급속 이동으로 G28 공구 자동 원점 복귀할 때는 G00 급속 이동으로 이 중간 경유점을 이동하고 그 다음에 기계 원점으로 복귀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경유점을 할 때는 절대 지령보다는 증분 지령을 사용하는 것이 충돌을 피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30은 제2, 제3, 제4 원점 복귀고, G27은 원점 복귀 확인, 그 다음에 G29는 원점으로부터 자동 복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20은 G29를 쓰고 X 복귀점의 위치를 지령하면 원점으로부터 자동 복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으로 해서 중간 경유점을 갔다가 그 다음에 기계 원점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복귀점, 처음 시작점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 원점으로부터 자동 복귀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코드입니다. 코드. 자, G28, 그 다음에 G30, 또한 G27, G29. 자, 순서대로 좀 외우면 원점 복귀 확인, 자동 원점 복귀, 원점으로부터 자동 복귀, 제1, 제2, 제3 원점 복귀. 그래서 네 가지 중에 다음 중 자동 원점 복귀를 나타내는 G코드인 것은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